반갑습니다. 익산 간판장입니다. 오늘은 낚시 영상은 아니고 두 가지 주제로 영상을 편집해 봅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장어 낚시를 하는 이유입니다. 해마다 장어를 모아서 집안 잔치를 한번 합니다. 저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자식들, 손주들, 가능한 사람들 모아서 집안 잔치를 한 번씩 하는데 그 영상 조금 넣어봤고요. 두 번째는 어제 제 영상 중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원투 캐스팅 할 때 파지법이 약간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손 모양을 좀 크게 찍어서 좀 올려줄 수 없느냐라고 그런 댓글을 달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 밤에 캐스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걸 예리하게 다른 사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걸 찾아내셨는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그분 보시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좀 차이 나게 제가 원투 캐스팅을 하는데 그 점 설명하는 영상 짤막하게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집안 잔치하는 짧은 영상 잠깐 보시고 이어서 캐스팅 영상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비가 옵니다.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나락들이 꽤 자라서 이제 조금 수확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뭐 장마와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또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모쪼록 피해들 없으시길 빌겠고 다음번엔 낚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참고로 원투 캐스팅 영상은 대략 한 4년 전쯤에 제가 밴드장을 하고 있는 모 밴드에서 회원들 보시라고 찍은 영상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로 큰 놈 하나 꺼내볼까? 응. 얘는 좀 작고 어떤 놈이 그냥 야가 제일 큰 거? 우와. 우와. 와. 진짜. 노상 잡는 건데 뭘? 뒷말 가서 부모리도 않고. 우와. 형이 그 장어 먹으러 언제 가냐고 막 그랬다면서. 네. 잘했어. 이거는 몇백만 원짜리랑 이렇게- 꼭 먹어야 된다고.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잡는 사람이 재미가 있지. 와. 내년 시즌에 뭐 얼마나 큰 걸 잡으려고 제가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금. 원줄을 12호를 감았더니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.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받침틀에 꽂고 이제 미끼를 달죠. 그리고 이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. 자 캐스팅을 할 때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파지법이나 아니면 스탠스에 따라서 뭐 V 캐스팅이다 아니면 뭐 그라운드 캐스팅, 뭐 스포츠 캐스팅, 뭐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 장어꾼들한테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여건이 너무 좋은 거죠. 뒤에가. 근데 대부분 보면 뒤에 장애물들이 있고 그래서 원 없이 서프 캐스팅처럼 원 없이 뒤에서 백스윙을 크게 잡아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제한적으로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캐스팅 방법은 뭐 그렇게 그 서프 캐스팅처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정투입니다. 정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
이 그립이 저는 이제 이제 두 가지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조금 튜닝을 한 하이시트 대죠. 지난번에 로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. 이 릴시트 부분이 70cm 이상 되는 긴 대를 하이시트 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제 이런 하이시트 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.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로우 시트 대, 짧은 대에서는 이렇게 손을 맞잡고 정투가 가능합니다. 이 상태로 캐스팅이 가능하죠. 근데 이제 요걸 이렇게 긴 하이시트 대를 이렇게 맞잡고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,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 손잡이의 위치가 몸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천상 옆으로 빠져야 돼요. 그래서 캐스팅 자체도 어색하고 정확한 캐스팅이 안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하이시트 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벌려서 파지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원심력도 더 커지고 훨씬 더 비거리가 더 나오는 그런 캐스팅 방법이 될 수 있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. 검지손가락으로 잡죠.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베일을 제끼고, 요게 이제 요렇게 캐스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요렇게. 그러니까 요 릴 뭉치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. 요렇게 캐스팅이 되면, 캐스팅이 되고 나서 요 상태로 이제 라인이 풀리게 됩니다. 요렇게. 자, 라인이 새 거라서 조금 자리를 못 잡았네. 잠깐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, 베일을 제낄 때까지는 똑같습니다. 똑같고, 이 릴뭉치가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갑니다. 이 상태에서 캐스팅이 되죠.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, 어떻게 되느냐. 릴뭉치가 이제 위에서 되죠. 위에서 라인이 풀리게 되죠. 이 상태로. 그래서, 잠시만요. 라인 좀 다시 갖고요. 저는 몇 년 전부터 릴뭉치를 밑으로 놓고 캐스팅을 하는 습관이 들었는데, 이 라인이 이 상태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저항 없이 풀려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몇 달을 쉰 것 같아가지고 캐스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릴뭉치가 밑으로 돼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. 너 좀 옆으로 가. 너 머리만. 이 상태에서 풀려나가는 거죠, 라인이.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 상태에서 풀려나가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라인 나가는 그 저항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. 요거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릴뭉치를 위에다 놓고 반대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. 똑같습니다. 뭐 나가는 건 별 차이가 없는데. 나가는 거는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.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이제 개인이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고, 하지만 뭐 캐스팅은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이제 우리 장어꾼들한테 있어서 캐스팅이라는 것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. 서프 캐스팅처럼 뭐 방파제나 아니면 정말 뒤 백그라운드가 좋은 데서, 아니면 해변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좋은 데서
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장애물도 많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앞에 인접대들이 근접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최소 10대 이상을 피게 되면 그 대 사이로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, 때로는 또 여건에 따라서는 로드를 각을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현장도 있기 때문에, 여기서는 뭐 사실 캐스팅할 수 있는 각도가 뭐 풀스윙이 아니라 뭐 하프스윙 밖에 안 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, 그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들 잘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 로드들이 뭐 아주 밀접해 있다든가, 아니면 로드들이 각이 많이 서 있다든가, 그럴 때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스윙의 궤도를 그릴 수가 없죠. 그래서 대개 보면 위에서 하프 스윙만 하는 그런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사실 그 캐스팅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죠. 정답은 없고,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, 저도 캐스팅 하다가 이제 흔히들 이제 딱총을 쏜다고 그러죠. 딱 하고서 이제 봉돌만 나가는 딱총도 많이 쏴봤고,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로드에 초리대를 쳐서 부러뜨린 적도 많이 있는데, 비거리보다는 정확한 궤적, 그 다음에 정확한 방향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무편집으로 막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뭐 내용도 좀 뭐 어수선하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, 차후에 혹시 이제 댓글에 이런 쪽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라고 댓글을 주신다면, 제가 한번 공부할 부분이 있으면 공부도 좀 해서 준비를 잘 해서 제가 그쪽으로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어줍지 않은 내용입니다. 사실 이 캐스팅이라는 것은 각자의 방식이 다 있고, 그런데 뭐 여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나서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 과목이었는데, 좌우지간 그 원하시는 뭐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준비를 해서 오늘이 이제 9편인 것 같아요. 동영상이 9편인 것 같은데, 10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목을 선정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